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취지는 무엇이고 각 계열사마다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러한 이슈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생명법이죠. 현재 삼성생명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입법화되지 않은 단계예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이 조금 더 지배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삼성생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무산이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기 삼성생명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보험업법이에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각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 리스크가 보험사의 경영 환경과 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즉 금산분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삼성생명법이라고 일컫게 되었냐면, 다른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밖에 되지 않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4%나 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한마디로 삼성생명법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업법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분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요 주주들만 살펴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8.51%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삼성물산이죠. 그런데 이 보험업법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8.51% 보유 지분에서 약 5.6%, 현재 시세로 치면 29조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보유 지분이 1.49%인데 약 0.9%, 5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지분을 처분해야 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생명의 5.6% 지분 29조 원하고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 0.9%, 약 5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처분할 경우에는 34조 원이 된단 말이죠. 이 자금이 삼성전자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질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량이 장내에서는 거래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해외 사모펀드라든지 일반인들에게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넘기느냐?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이죠. 만약에 이 34조 원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그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면 아마 블록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전체에 합쳐서 약 6.5%에 해당되는데 이 물량이 삼성물산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번에 삼성전자에서 지분가치 1위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했습니다. 자,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말은 뜻하지 않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도 해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뤄지는 지배구조가 갖춰지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경영권 승계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험업법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약 4거래일 만에 50%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금요일날은 비교적 하락이 나왔지만, 자, 그런데 삼성생명이 지분을 팔게 되면 왜 주가에 긍정적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현재 가치로 가지고 있는 지분 29조 원과 5조 원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 지분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즉 주주 환원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어서 주가가 더욱더 상승하게 되었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보다 보유 지분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삼성생명보다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보유 지분을 매도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어서 최근 거래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최근 2거래일 동안 약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금요일날 비교적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는 삼성물산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이 말은 삼성그룹 계열사 내에서 최정점에 설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된다면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도 상승하게 되죠.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살펴보면 약 43%가 삼성물산의 지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삼성물산이 건설 쪽과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면 아마도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일부 매도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 증대하면 지분가치도 상승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현재로서는 중립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생명법,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한데,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 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이 삼성물산 말고는 적합한 기업 혹은 인수자가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영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종목을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어떠한 과정과 흐름이 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66명,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100명을 넘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166명이 넘었죠. 오늘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참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가 2달 새에 최고치를 이루었다, 이런 발표도 나왔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국경 봉쇄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나왔어요. 참 가을, 겨울, 늦으면 내년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말은 다음 주 화요일날 개장할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가늠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화요일날 주식시장이 개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움직임을 체크해보면서 매매를 조금 늦춰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한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종목이 있어요. 후자의 경우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교적 고점 구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의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급하게 오르는 종목을 따라붙을 경우, 그리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다음 투자를 할 때는 하나하나씩 줄여 나가거나 고치는 습관, 고쳐 나가기만 하더라도 지금보단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작년, 올해, 내년 동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두 똑같은 투자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발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100%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예전보다는 조금이나마 나은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